대북송금 사건 권성동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렇게 제가 썸네일 제목을 잡았는데요. 야 이것도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한 화면은요. 굿모닝 충청의 지금 기사입니다. 뉴탐사 야당 권성동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협상 녹취 공개 윤석열 캠프 언론특보와 KH그룹 측 통화록도 확보 이재명을 칼로 찌를 진술하면 선처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뉴탐사를 통해서 권성동과 KH그룹의 조모 씨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상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 있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서 같이 해외 도피했던 사람이 KH그룹 배상윤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쌍방울과 KH는 사실상 한 몸인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 24일이요. SBS가 단독으로 배상윤 회장을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 지금 해외 도피 중에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배상윤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해당 사건 지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돼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시민언론 뉴탐사가요. 25일 날 밤에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귀국시켜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대가로 배상윤 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러저러한 혐의에서 빼주겠다. 그러면서 40억 원을 요구하는 권성동이 40억 원을 요구하는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와, 이게 뭡니까? 예? 전 정말 진짜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야, 이게 지금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하고 있는데 SBS가 배성윤 씨 단독 인터뷰를 했고 지금 권성동의 녹취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눈치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또 권성동 또 재벌은 어디 남주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요. 뉴탐사 그리고 이거를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을 또 고발 조치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한 건데요. 이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사건은요. 대북송금 사건은 애초에 대북송금 사건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갖은 의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나온 거는요. 쌍방울 대북송금이 아니라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라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는데 갑자기 이게 변호사비 대납에서요. 대북송금 사건으로 갑자기 사건이 확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확대가. 그렇게 됐고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가 강제로 압송됐죠. 배상윤 씨는 못 잡았습니다. 그 사람은 캄보디아에 있나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 씨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는 나는 이재명 모른다라고 했다가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요. 전적으로 쌍방울 김성태의 말, 김성태 입에 의해서 모든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던 얘기 중에서 특히 북한과 접촉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게 2019년 필리핀 마닐라 평화회의에서 북한의 리호남을 만났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리호남이 마닐라에 오지 않은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김성태가 거짓 진술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작년에 드러나요. 작년에. 그래서 김성태가 했던 얘기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뒷받침해 줄 만한 누가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게 떠오른 게 같이 해외 도피했었던 배상윤이었다. 그래서 배상윤의 거짓 증언이 절실히 요구했던 때였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7월에 KH그룹의 조모 씨한테 얘기를 하면서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 수사에 협조하면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검찰 아니고 누구겠어요. 특히나 권성동은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권성동이 검찰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거래를 조율했던 당사자가 권성동 아니냐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권성동은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사람 이름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조 회장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조 씨가 그러니까 조 씨가 당시 권성동이 요구한 금액이 40억이다. 다시 말해 배성윤 와서 증언을 하고 배성윤 같은 경우 그 사람 지금 이러저러 혐의와 관련돼서 봐주겠다. 봐줄 테니까 그 대신 내가 너네 조율했으니까 나한테 40억 다오. KH 쌍방울 너네 40억 다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일단 권성동은 아니라고 팔짝 뛰고 있죠. 아니라고 팔짝 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있다가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막 등등 하면서 이 지금 불법 개헌까지 왔고 SBS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 송금은 이재명과 무관하다는 것도 배상균이라는 사람이 그 회장이 얘기를 이번에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해가지고 대북 송금으로 이게 갑자기 사건이 비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현 대통령과 관련돼서 뭐 가진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뛰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걸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이 이재명 죽여야 된다. 이재명 다시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지 못하도록 죽여야 된다라는 윤석열의 오다에 의해서 김성태가 강제로 대한민국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모른다라고 했다가 그때부터 검찰의 회유로 술술 불고 김성태의 입을 통해 그리고 검찰의 시나리오로 그리고 이 중간에 권성동까지 투입돼서 조율을 하는 말 그대로 조작을 했다. 협작질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이거는요. 없는 죄를 만든 사건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성윤 씨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없는 죄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 범죄에는 국가기관인 검찰, 현직 국회의원, 대통령이 개입된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아니 검찰이 과거에 없는 제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없는 제도 만드는 그 짓거리를 절대로 검찰에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또 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연루된 자들이 검찰만이 아니라 대통령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특히 당시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개입됐고 이 원내대표는 심지어 돈까지 요구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범죄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독재 정권 때나 불법했던 이거 불법 공작 정치, 조작 정치예요. 조작 사건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조작 사건이에요. 조작 사건입니다. 조작 사건. 없는 제도 만든 조작 사건. 이거 사실이라면요. 이거 뭐 뒤집어 뒤질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권성동은 40억 돈을 요구했다. 불법 정치자금까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권성동 지금 뭐 바로 고발안에 만회하는데 이게 SBS를 통해서 배상윤 씨가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인터뷰했던 것이 제가 보기에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간단한 건이 아닙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 판결까지 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만약에 진짜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거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재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을 검찰과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합심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이거 특검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대단하게 심각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하나 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확정적으로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 없는 제도 만들었다는 추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지금 탄핵 당시 국정농단 당시에 탄핵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탄핵 소추위원 소위 말해서 탄핵 검사 역할을 맡으면서 박근혜 탄핵에 큰 역할을 한 당사자예요.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랬던 당사자가 국정농단보다도 더한 윤석열의 불법 기업 내란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두둔하는지 절연을 못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관계지? 뭐가 있지? 얽혀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 죽이기 대북 송금 사건에 권성동도 뛰어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배성현 들어오게 해서 불리한 증언,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라. 그걸 독려한 거 아닙니까? 직접 개입해서 전화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40억까지 돈까지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야. 윤석열한테 소위 말해서 검찰한테 콕 낀 거죠. 그러니 본인도 공범입니다. 공범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나는 반대한다 하면서 국회 가가지고 불법 개헌 해제하는 부분에 찬성을 던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서야 왜 권성동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대선까지 질질질질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연루가 됐다는 거죠. 이재명 죽이기에 연루가 됐고 본인이 직접 KH 조모 씨에게 전화를 했고 배성균 들어오게 해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고 심지어 그래서 감형이든 등등 봐주게 되면 나 40억 나오까지 하는 자, 정말 이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공범이에요, 공범.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공범입니다. 저는 지금 3대 특검이 가동이 됐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검찰이 했던 정말 최악의 짓거리가 없는 죄도 만들었던 조작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그대로 또 조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없는 죄도 만들었고 더 큰 문제는 검찰 단독범 행위가 아니라 검찰의 단독범죄가 아니라 윤석열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연루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있고요. 저는 이거 뭐 이참에 SBS 일단은 동 떴으니까 SBS가 좀 제대로 탐사 취재했으면 좋겠고요. 더 탐사도 더 힘내서 취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고발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달라졌어요. 권성동 편들 사람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극소수라고 보는데요. 뭐 이런 거에 움츠럴 필요 없이요. 당당하게 이것도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